12가지 인생의 법칙 9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간만에 다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9번째 챕터 내용은 제목만 보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내용과도 비슷한 결 같은데요. 대화할 때 중심을 상대방에 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인생의 법칙에 관한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조언과 진실한 대화. 조언은 상대방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때 하는 것이며, 진실한 대화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기발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특히나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닌 경청하는 것이죠. 주의를 집중해 들음으로써 상대방은 뜻밖의 것까지 말하고 스스로 문제를 털어놓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죠. 혼자의 힘으로 직접 생각해보기. 피터슨은 자신의 심리치료 일화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위의 경청의 자세로 끝까지 듣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말하게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하는 것이며, 이럼으로써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들을 알아낼 수 있죠. 진정한 경청의 자세가 드물고 힘든 것처럼 진정한 사고 또한 드뭅니다.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판이며, 생각하는 행위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외부 동시에 두 사람 역할을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도록 하는 것이죠. 경청하는 사람. 프로이트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고, 그 자신은 어떠한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대의 자연스러운 행각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피터슨 또한 자신의 반응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간단한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요. 반응을 보일 때는 적정한 목표, 내담자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적 대화일 때 반응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마음속으로 그려본 뒤에 한다고 하네요. 경청의 기술, 상대의 말을 요약하는 대화법입니다. 나의 언어로 상대의 말을 요약해 들려준 뒤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3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상대가 기억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과거 중 쓸데없는 부분은 지워지고 핵심만 남으며 사건의 원인과 결과들이 요약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비슷한 사건이 가져올 비극과 고통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3번째, 허수아비 논법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허수아비 논법이란 상대방의 견해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받아들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논법을 말합니다. 누군가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그의 주장을 단순히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왜곡하고 싶은 요욕이 생기는 법이죠. 하지만 이는 전혀 생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장류의 서열싸움과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물론 모든 말하기 행위가 모든 생각하는 행위는 아니며 모든 경청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죠. 늘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요. 때론 오히려 정반대를 위해 대화와 경청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허위, 과장 등이요. 또한 경청하는 듯 하지만 저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만 하고 상대의 말이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하기와 경청은 상호작용이므로 상대의 반응이 어떠한지, 좋은지 적대적인지 등을 살피며 서로가 보상과 처벌을 주며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지적 탐험을 위한 대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소챕터이자 개념이었는데요. 제목부터가 기분 좋은 설렘을 주지 않나요? 이 대화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자기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뭔가를 배우겠다는 자세로 각자 생각을 표현하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식을 체계화하고 행동과 말의 기준이 되는 사상에 대해 논의하죠. 또한 자신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철학을 굳게 믿고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혼돈을 추구합니다. 여기서의 혼돈은 반사회적인 저항을 위한 것이 아닌 미지의 것을 탐구함으로써 이미 알려진 것보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면 이는 곧 현재 내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각종 질병, 자기기만, 불행, 원망, 배신, 타락, 고통, 한계 등으로 위협받고 있죠. 이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알게 될수록 더 건강하고 도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서 지적 탐험을 위한 대화를 하며 상대와 나, 개인적인 경험 모두 존중하고 그를 통해 더 빨리, 덜 위험하게 배울 수 있다고 믿어야 하죠. 승리를 위해 전략을 꾸미는 동시에 내면을 빈틈없이 돌보지 않는다면 현재 믿고 있는 것만 고집하며 기계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대화 나눈 상대와의 시간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상대의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영향으로 인해 내면은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인식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어떤 의문을 품게 되었나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히 말해보았나요? 솔직히 말해본다면 상대방 또한 좋은 영향을 받아 함께 새롭고 넓고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교에서 말하는 도의 길이고 그곳에서 안심해도 좋을 만큼 안정적인 동시에 언제라도 변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지식을 확장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조를 개선하고 영역을 확장하며 나아갑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는 자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선언된 이유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를 읽기 전으로 명언에서 와닿는 바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